저와 같은 이제 가치 투자자라면 PBR이 1보다 낮고 PER은 상대적으로 낮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에 투자하도록 한다. 네, 안녕하세요. 태양님입니다. 앞서 영상들을 올렸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개념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설명할 영상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전에 EPS, PER, BPS, PBR 좀 영어만 얘기를 해서 조금 헷갈리실 텐데 그런 영상들을 올렸는데 이번 영상으로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거주할 건물을 찾는 게 아니라 임대를 둘 목적으로 건물을 찾는 시나리오대로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평 정도 되는 100억 정도 10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요. 거래 금액이 1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 평당 거래 금액이 얼마일까요? 1억이 되겠죠. 이걸 주식에서는 이제 BPS 한 주당 순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평당에 1억이라는 이 계산 방법이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PBR이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PBR. 이제 계산 공식 같은 경우는 실 거래 금액 나누기 BPS를 하게 됩니다. 거래 금액 나누기 BPS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시죠? 쉽게 설명드리면 1억짜리 가치의 건물이기 때문에 거래도 1억에 발생돼야 되고 거래도 1억 나누기 이제 가치도 1억 그러면 답은 1이 됩니다. 즉 PBR은 1보다 크냐 작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보다 클 경우는 고평가되었다. 1보다 작을 경우는 저평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 건물을 그러면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 앞에 지하철이 뚫린다고 했지? 한 평당 3억은 되겠구만. 2억에 사도 남는 장사네 라고 생각하며 평당 1억짜리를 2억에 매매를 하게 됩니다. 1평당 1억짜리인데 2억의 거래가 발생한 거죠. 다시 이걸 계산식에 대입을 해보면 실거래 2억에 발생했고요. 가치는 아직 1억입니다. 이러므로써 PBR은 2로 상승하게 되죠. PBR은 1보다 크냐 작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PBR의 가치는 2이기 때문에 1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건물 앞에 지하철이 생기게 되면 3억은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성장주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PBR이 높은 기업, 실제로는 4 이상이 될 것 같고요. 저와 같이 이제 가치주 투자자들은 PBR이 낮은 기업, 보통 일반적으로 1부터 2 정도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성장 투자자인지 가치 투자자인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PBR과 BPS.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PBR이 높아졌다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건물을 찾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있는데 바로 옆 건물에 동일한 평수의 동일한 금액의 건물을 찾게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1년에 이 건물을 매매할 경우에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2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모두 다 제 순수익이 아니죠. 뭐 관리 비용도 발생할 거고 뭐 세금 등등 발생해서 이 모든 것들이 1년에 1억이 발생한다고 하면 나에게 남는 것은 1억이죠. 이거를 이제 세무에서는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고요. 주식에서는 EPS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EPS는 당기 순이익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건물을 매매하고 나서 원금이 회복되는 기간이 궁금해졌어요. 원금이 회복되는 기간. 100억짜리 건물이고요. 여기서
매년 1억씩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했었으니 실제로 나에게는 100년 이란 시간이 걸리겠죠. 결국 이거를 저희는 PER이라고 합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이 100이란 수치. 100년이라고 하니까 좀 먼 미래 같죠. 너무나 먼 시간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부근에 있는 건물들의 부근 건물들의 PER 수치가 200에서 300 수준이라면 사실 100이란 수치는 높은 게 아니죠. 네. 여기서 확인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PER을 볼 때는 PER은 반드시 동종업계에 비교해서 상대적인 PER의 수치를 확인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EPS, 순자산, 순이익 그리고 PER, PER의 수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예를 들어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시행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수소 관련된 주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주, 예를 들어서 뭐 풍력 관련된 주가들이 이제 지원금이 이제 아주 빵빵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몇 천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로 뭐 3조, 4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관련주들을 이제 리스트업 했더니 대략 100개 정도의 종목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저와 같은 이제 가치 투자자라면 PBR이 1보다 낮고 PER은 상대적으로 낮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에 투자하도록 한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제 수칙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PBR이 1보다 4보다 높은 기대적으로 희망하고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거래대금이 몰려있는 종목과 그리고 PER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더 미래 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종목 중에 성장 투자자인지 가치주 투자자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